저희는 뭐 보시다시피 VR, AR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뭐 메타버스라는 대주제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정상적으로 메타버스다 하면 뭐 여러 가지 경제 생태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도 아직 굉장히 미흡한 것 같고요. 저희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경제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 이제 저희도 지금 숙제인데요. 초기 단계로 한번 만들어 보고 있다라는 걸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경제 생태계 중에서도 파트를 저희는 가상 관광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쪽에서 어떻게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에 앞서서 뭐 참조하실 수 있게 시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저희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제가 경제 생태계를 설명하기 이전에 앞으로도 계속 핫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장표를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5개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현재까지는 핫 이슈로 갔는데 물론 내년부터는 또 어떤 또 다른 이슈들이 또 나와서 이들을 또 대체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이 5가지 정도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생태계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요소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플레이 투 원 개념이지 않습니까? 플레이 투 원 개념이 돼야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저 부분이 사실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레귤레이션 이슈가 좀 있어서 원활하게 지금 안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봤을 때는 이제 플레이 투 원 개념이 앞에 P를 X로 바꿨을 때 뭐 워크 투 원 개념, 뭐 패션 회사는 워크 투 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의료 회사들도 많이 걸을수록 또 보상을 해주는 뭐 건강과 관련된 거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X에 자기가 하는 사업에 X에다가 적용을 하면 얼마든지 이코노미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 안경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애플에서 준비하고 있는 AR 글라스입니다. 사실은 애플의 움직임을 굉장히 유심히 다들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리. 지금 현재 디바이스를 봤을 때 VR 디바이스는 사용자 경험을 봤을 때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오래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가격적인 측면, 그다음 불편한 점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시켜줘야지 어느 정도 이제 유통이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VR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제가 보기에는 AR 글라스 같은데요. 저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안경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뭐 소비자가 그렇게 불편감을 느끼지 않을 것 같아서 저 부분이 이제 핫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애플이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도 뭐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애플이 저 AR 글라스를 2024년 정도 이 정도에 출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이엔드급의 이제 애플이 이제까지 제품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들하고 많이 제휴를 해서 플랫폼과 저 AR 글라스가 앞으로 시장을 열어가는 데 좀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가운데에는 앞서도 뭐 아바타를 언급을 했지만 지금 많은 이제 메타버스 기업들이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저 아바타고요. AI 휴먼입니다. 근데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단순하게 아바타를 만들어서 내가 회의에 참석하고 뭐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런 부분 정도로는 만족감이 안 들 것 같고요. 반드시 저기에 아바타에 AI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를 자아로 봤을 때 얘를 어디든지 플랫폼을 보내서
얘가 스스로 조금은 나의 패턴을 분석해서 얘가 내 대신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유저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앞으로 페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것까지 갈 것 같은데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R&D 내년의 과제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앞으로 아바타를 얼마나 얘가 자아를 가지고 스스로 움직여 줄 수 있고 결정도 일부분 할 수가 있을지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생태계에서.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 메타버스 기업들이 수익이 있어야 계속해서 또 투자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선순환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저 대기업들을 이제 브랜드 입점을 시켜서 그 부분들의 수익을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간단한 부분들일 수 있지만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뭐 대기업들이 그냥 페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가상 관광을 만드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가 기업 탐방입니다.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의 게임 회사들, 예를 들면 뭐 넥슨이라든지 NC라든지 대규모 게임 회사들을 해외에서는 그 회사를 탐방하고 싶어 합니다. 본사를 한번 가보고 싶고, 그렇지만 본사에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NC나 뭐 넥슨이나 이런 게임 회사의 예를 제가 들었지만 더 확장을 하면 HR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면 회사에 채용을 하고 싶은데 내 지원자들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공간을 들어가서 그 기업을 탐방하는, 그 기업의 제품도 직접 써보고 이런 것도 가상관광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B2B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브랜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유저들이 아니면 전 세계 관광객들이 가보고 싶은 나라, 회사들, 기업들을 탐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울산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굉장히 대비적인 공간을 못 들어가겠지만 그런 공장도 탐방할 수 있게 하는 그 팩토리 투어 이런 부분들도 다 관광 영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의료 관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뭐 발달돼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이제 브랜딩 영역에 들어가서 네 번째가 수익 모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 이제 구버전이 됐지만 요즘 NFT 얘기를 하면서 사기꾼 취급을 받는데 뭐 지금 당장 NFT가 주춤하다고 그래서 이게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예를 들면 커뮤니티를 제대로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가 이어지면서 NFT가 정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일 빠른 분야가 가상부동산이라고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뭐 작년 재작년까지는 가상부동산이 핫하게 뭐 이제 유저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앞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땅을 팔고 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 힘들 것 같고요. 거기서 실제로 내가 내 공간을 꾸며서 이 공간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권리금을 받고 파는 현실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부분 가상부동산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이 넥스트 스텝으로 쭉 이어져야 그게 이코노미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어려운 게임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저 밑에는 보시다시피 세계 글로벌 플랫폼들이고요.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각 파트별로 쪼개서 각자 잘하는 분야의 플랫폼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가상관광 메타라이브라는 가상관광 플랫폼을 저희가 작은 벤처 중소기업이지만 저런 관광 쪽에 특화된 가상관광 플랫폼은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의 플랫폼들이 속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바타를 만들어서 저쪽 가면 또 아바타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 가면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불편감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표준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과제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한 4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제 수익 모델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뭐 올해는 뭐 올해 내년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촘촘히 준비를 하는 기업들이 나중에 이제 내후년에도 살아남을 것 같지만, 이렇게 한 4개 분야로 지금 한번 꼽아봤습니다. 보면 뭐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코노미 생태계 만드는데 뭐 아바타 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 분야고요. 뭐 저는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관광 쪽에서 나중에 관광과 관련된 커머스, 뭐 커머스가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딱 뭐 예를 들면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그 나라의 대표적인 뭐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할 수 있게 해서, 그리고 지켜보면서 그에 대한 신뢰를 쌓게 해서 구매를 하는 이런 부분들로 쇼핑과 관광을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의료보건 쪽은 뭐 아시다시피 뭐 원격 의료 쪽이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원격 의료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 부분에서도 의료 장비들이라든지 의료 기기들 이런 부분들을 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활발하게 앞으로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분야가 저기고요. 뭐 교육 분야는 뭐 지금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제가 좀 4개 섹터로 한번 봤고요. 뭐 이 부분은 다 아실 테지만 넘어가겠습니다. 플랫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꽤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메타버스 세상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뭐 특히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생태계를 만들려면 거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 거래에서의 또 사기 사건들, 뭐 예를 들면 그 이외에 뭐 그런 저작권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질 수 있는 문제여서 인공지능 윤리, 메타버스 윤리 분야의 협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려고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또 윤리 표준 이런 것들도 뭐 간과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수많은 메타버스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활성화가 됐을 때 거기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정체성의 혼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생태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CPND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뭐 컨텐츠 분야는 뭐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강력한 K 컨텐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들은 앞으로 활발하게 우리나라가 저는 앞서 가기를 바라고요. 앞서 갈 거라 생각합니다. 뭐 플랫폼 분야는 뭐 제페토가 활약을 하고 있지만 그 기타 중소 벤처기업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 있는 분야의 플랫폼들이 조금씩 소 플랫폼이죠. 나올 것 같고요. 저희도 미리 이제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뭐 네트워크 분야는 뭐 다 아시겠지만 넘어가고요. 저 디바이스 분야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경제 이코노미를 만들어 가려면 뭔가 몰입감을 줘서 거기에 그 제품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부터 호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면 저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몰입감을 줘야 되는데 아직 디바이스가 지금 이제 메타퀘스트 프로가 올해 이번 달에 지난달에 시판됐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굉장히 메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것 같은데 가격대가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를 어떻게 또 극복할 건지가 문제긴 한데, 일단은 메타라는 기업에서 플랫폼 디바이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아직까지는 하고 있어서 그 여타 기업들 애플의 AR 글라스라든지 이 대기업들이 이 디바이스를 좀 얼마나 활발하게 만들어내고 유통하고 콘텐츠 기업하고 제휴하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활발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이거 좀 넘겨주시겠어요?
자, 보시다시피 저게 메타퀘스트 프로고요. 200만 원대. 저 위에 있는 거 지난달에 이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애플이 저 위에 있는 게 MR 글라스입니다. MR 디바이스. 저건 곧바로 나올 것 같고요. 밑에가 이제 AR 글라스고요. 저는 이제 AR 글라스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삼성전자에서도 애플에 이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됐었고요. PC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가 만드는 거 이제 사례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탈리아 메타버스 기업 좀 큰 규모의 메타버스 기업과 협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저 뒤에 보시면 콜로세움 경기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과거와 현재의 만남 이 부분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가상관광에서는 예를 들면 예전에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벌어졌던 그런 수많은 뭐 경기들 이런 것들을 게임으로 살짝 게이미피케이션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정기적으로 관람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저런 플랫폼을 가지고 게임물을 가지고 저기서 올리고 싶은 분들은 신청을 해서 저기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저기에 들어가서 이제 입체적인 3D 관련된 그런 실감 콘텐츠를 활용한 경기를 관람을 할 수 있고 유료로 관람하는 거죠. 또 멤버십으로도 저희가 운영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뭐냐면 메타버스 관광에서 뭐 현재의 관광을 보여주는 건 지금 관광회사들이 뭐 잘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들을 따라가 가지고는 뭐 이길 수도 없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현실에 없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제 경주 같은 경우 황룡사 구층석탑 예를 들면 소실되고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복원을 시켜서 우리 관광지 요소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복원해야 될 그 요소가 뭐 다른 나라 전 세계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실의 공간에 여행을 가면 없는 것들이 우리 가상관광 플랫폼 들어오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이 AI 휴먼으로 설명까지 해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중세 이제 여기 콜로세움 경기장에 로마 사람과 현실의 아바타가 서로 또 대화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부분 내에서 좀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저희 이제 목표고요. 자,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이탈리아 기업하고 협약을 했고요. 저기 이탈리아 또 정부랑도 지금 저희 협약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몽골하고도 협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몽골의 최초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하라호름을 몽골의 메타버스 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복원해서 도시를. 그래서 그걸 저희랑 이제 사업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타라이브에서 또 하라호름 옛날의 도시를 복원된 도시를 가서 여행할 수 있게 해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몽골하고 협약을 했고요. 베트남하고도 뭐 베트남 아시다시피 뭐 후에 황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동남아 쪽하고 유럽을 잇는 이런 가상관광 이제 공간을 저희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이게 저희의 이제 전략입니다. 자, 저희의 주력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엑셀 망원경입니다. 엑셀 망원경은 현실에 지금 현재 가면 관광지 가보면 옛날 망원경, 구형 망원경들 500원 넣고 이렇게 눈에 딱 밀착시켜서 보는 망원경이 전국 전 세계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엑셀 망원경으로 저희 걸로 이제 교체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국내는 여러 군데에서 지금 설치가 지금 돼 있고 다른 데 수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하게 현지의 관광객들한테 디지털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1차 역할도 있지만 그 라이브 데이터가 메타버스 공간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가상관광 플랫폼의 중요한 요소가 이 XR 망원경인데요. XR 망원경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잠깐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이제 엑셀 망원경인데요. 저게 현장에서는 디지털 가이드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외국인들한테 그 지역을 소개를 받으려면 가이드가 영어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늘상 그런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버전으로 그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그 지역의 관광지에 천혜 환경을 갖고 있는 곳, 내 설치가 만약에 됐을 때, 그럼 그 라이브 데이터를 1년치를 서버에 물론 이제 중간중간 저희 중요한 부분만 또 저장할 수도 있겠지만 서버에 저장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지금 겨울에 갔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버전을 가려면 또 계절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계절을 기다리는 동안 굉장한 24시간 365일 이 라이브 데이터가 돌아가는데 희귀한 영상들이 안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희귀한 영상들이나 그런 그림들을 저장해서 유저들이 예를 들어 관광객들이 거기 갔을 때 희귀한 것들을 미리 다 돌려볼 수 있다라는 거, 그 지역에서. 그러면 여기를 또 오고 싶어하는 다음 지금 겨울인데 봄에는 내가 또 한번 꼭 와야지 이런 것들. 그래서 오프라인 관광과 지금 메타버스 가상 관광이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서로 악어와 악어사의 관계, 이제 그런 관계가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면 엑살마 환경, 그다음 우측에 보면 저희 가상 관광 플랫폼인데요. 저 라이브 데이터가 이 가상의 공간에서 연동이 돼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라이브 데이터를 감상을 하고 다음에 여기에 꼭 오고 싶어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의 메타버스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우측에 보면 그 지역의 역사적인 스토리라든지 자연 생태계 이런 것들을 저렇게 보여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를 같이 동반한 부모들이. 그 다음에 지금 통일전망대,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저에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걸 60배 줌으로 딱 당겨보면 북한의 주민들이 추수하는 장면이 이렇게 생생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현장에 갔을 때는 평소에 못 보던 것들을 보게 해주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그것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또 보면서 우리나라를 오게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이제 마케팅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코노미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요. 저렇게 예를 들면 롯데 월드타워에 저희가 이제 설치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월드타워 가보시면 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뷰들을 가지고 유저들한테 내 공간을 그 뷰를 가지고 꾸미게 하죠. 물론 이제 저작권에 위배될 초상권에 관련된 건 저희가 다 지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경에다 두고 내 공간을 꾸미죠. 그러면 거기에 또 초대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거 예를 들면 롯데타워의 제일 비싼 시그니엘 거기에 하나의 아파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친구들을 초대하고 거기를 계속 꾸미게 만들어서 여기를 굉장히 재밌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걸 또 양도도 하고 이렇게 하게 하는 게 저희 이제 생태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갤러리는 뭐 NFT 때문에 갤러리를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됐든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다 보니까 그런 각각의 저 IP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IP를 가지고 있는 곳과 하나둘씩 제휴를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네이버 계열사 작가 컴퍼니라는 웹툰 회사가 있습니다. 매출을 한 200억 정도 하는 웹툰 회사인데 그 회사랑 사업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타 갤러리 안에 거기에 예를 들면 일타 강사 백사부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IP들이 있습니다. 그걸 전시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웹툰을 좋아하는 그런 유저들이 들어와서 작가와의 또 대화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공간을 구성을 하고요. 결국은 또 뭐 미술 작가들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뭐 탑을 빼고는 그런 미술 작가들의 내 작품을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서 거기에 작품을 또 전시할 수 있게 해주고 홍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앞에 저런 실제 저희 보라에서 수집되는 그런 예를 바다 뷰, 성산일출봉의 그 바다, 아름다운 바다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저기서 볼 수 있게 해줘서 이 갤러리 공간들을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저희의 기술의 한 서비스의 한 모습입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저희 가상부동산과 저희 보라가 결합되면 저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앞에 라이브 장면이 저렇게 생생하게 나오고 있죠. 가상의 공간하고 저렇게 붙여버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받는다거나 뭐 상가를 분양받을 때 내가 거기 분양받았을 때 뷰가 어떻게 실제로 나오는지,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모델하우스를 봤을 때 내가 실제 입주했을 때 앞에 뷰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분양받았을 때는 저렇게 생생한 뷰가 앞에 저렇게 보인다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다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렇게 가상부동산하고 결합돼서 양도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해서 가상 관광과 이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지금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라는 엑살마 환경이 지금 실제로 관광지에 지금 계속해서 설치가 되고 있고요. 결국은 뭐 탈중앙화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탈중앙화가 완벽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보완해서 같이 가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는 그래서 메타버스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VR, AR 기술과 그다음에 가상부동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저희의 관계 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결합을 해서 실제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 유저가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비즈니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표준들이 필요한 이슈가 돼서 이렇게 지금 같은 이런 좋은 자리가 앞으로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